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를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먼저 물과 요오드 용액을 섞은 것과 비타민C가 많기로 유명한 과일과 오렌지 주스, 비타민C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요오드 용액의 변화를 통해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찾아내는 실험인데요. 먼저 과일과 오렌지 주스를 요오드 용액에 섞어봤습니다. 이것은 비타민C가 풍부하기로 유명한 음식들도 어떤 열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비타민C가 파괴됐음을 알 수 있는 변화인데요. 그렇다면 비타민C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금방 요오드 용액이 투명하게 변하는데요. 이것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섭취했을 때의 비타민C는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진 2명의 여성이 실험에 참여했는데요. 운동 없이 보조제 다이어트와 요요의 반복으로 지방간과 만성염증이 걱정인 구지은 씨,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와 고지혈증으로 손발 저림에 시달리는 김준희 씨인데요. 약 2주간 각각 다른 방법으로 비타민C를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NK세포 활성도 검사와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 검사, 그리고 인바디 검사를 진행해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2주간의 변화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생강에도 비타민C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샐러드 위에 썰어서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중심으로 섭취하며 간단한 운동까지 병행한 구지은 씨. 그리고 흡수율과 지속력이 좋다는 리포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며 식단 및 운동으로 관리한 김준희 씨. 이렇게 두 사람은 2주 동안 각자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몸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지 궁금합니다. NK세포 활성도 검사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확인하고 질병과 암에 대한 저항력을 확인할 수 있는 면역세포 검사입니다. 두 분의 경우 불규칙한 생활과 식습관으로 해서 비만과 산화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었고, 그래서인지 검사 결과가 정상인보다 NK세포 활성도가 낮은 상태로 NK세포의 활성도를 저하시키는 암과 같은 염증성 질환과 면역 질환의 전조 증상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간 각각의 노력의 결과 리포솜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김준희 씨의 경우 NK의 활성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어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NK세포 면역 기능이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며 건강 관리한 구지은 씨의 경우는 어느 정도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그 값이 경계 구간이라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여전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타민C를 음식으로 섭취한 구지은 씨는 건강 상태의 변화가 없거나 미세한 효과만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반해 리포존 비타민C를 섭취한 김준희 씨의 경우 몸의 염증 수치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아졌고 NK세포 활성도는 물론 항산화 능력도 개선되어 정상 범위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상쾌하고 개운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운동과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리포솜 비타민C는 몸에 유효한 성분을 효과적으로 배달하여 일반 비타민C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4배에서 5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섭취 후에 몸속에서 쉽게 분해돼서 필요량 이상은 바로 배출되는 비타민C에 비해 체내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소화기관에서 손실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양의 성분이 체내에서 오래 지속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으로 섭취할 때에는 방법에 따라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두 분 중 리포솜 비타민C를 섭취한 분의 면역력 증가 및 건강 상태가 훨씬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비타민C.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논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은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 형태로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됐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질병에 노출될까요? 비타민
비타민C가 부족하면 지방 분해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요. 또 잇몸과 치아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비타민C는 산화 방지제로서 유해 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또 주름살이 늘게 되고 상처가 쉽게 낫지 않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져서 폐렴이나 방광염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또 심장병과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음식물로 인한 비타민C 섭취는 조리 과정에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섭취량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슈가 있습니다. 하루 성인의 경우 권장 섭취량 100mg에서 상한 섭취량 2000mg 사이인데요. 하지만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C의 경우 500mg을 섭취하셔도 충분합니다. 염증 뱃살을 똑똑하게 관리했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온 경기도 화성시. 한여름 산길을 누비는 두 사람. 발가락을 자기가 이렇게 더 위로 이렇게 들어야 돼. 응. 이렇게 좀 되나? 응. 그런데 두 분 지금 맨발로 걷고 계신 건가요? 이게 만세 걸음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걸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위하고 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세 걸음을 걷고 나서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염증 뱃살 관리에 성공한 53세 김미선 씨입니다. 이 운동 방법은요. 발가락 끝을 들고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발바닥 중앙으로 걷는 게 포인트예요. 최대한 높이 들려고 하고 자기도 이제 자꾸 운동을 해야지. 옛날에는 배도 없었는데 지금은 배만 나오잖아. 하루 30분 이상 맨발로 걷는다는 김미선 씨. 맨발 운동 후에 반드시 챙기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요. 목마르지? 나 오래간만에 했더니 덥기도 하고 신도네. 목말라 안 말라? 마르지. 뱃살과 염증 관리를 위해 꾸준히 섭취하는 이것. 짜잔. 그게 뭐야? 이거? 비밀인데 알려줄게. 아세로라 퓨레라는 거야. 아우 새콤달콤 엄청 맛있다. 자기 한번 먹어봐. 남편도 불어난 뱃살을 없애기 위해 한 잔 시원하게 마셔봅니다. 어때? 새콤하면서 맛있지? 땀날 때 이렇게 딱 먹으면 청량감도 있고 그지? 정신이 확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조금 더 먹어야 돼. 새콤 깔끔 멈출 수 없는 맛. 이건 아세로라 퓨레라는 건데요. 제가 운동할 때 자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뱃살이 잘 안 빠졌는데 이거 마시고 나서부터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세로라 퓨레를 활용하여 다이어트에 성공한 아내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 그녀가 몸매 관리, 특히나 뱃살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날씬한 거고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또 살이 좀 붙더니 또 둘째 낳고 나니까 확 이제 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만이 된 거죠. 무려 86kg에 달했던 그녀. 특히 아이를 낳고 불어난 뱃살은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된 딸이랑 제가 대학로를 이제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길거리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제 가만히 서서 그 공연을 보고 이제 우리 다른 데 가자 그러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가 이제 너무 놀란 거죠. 엄마가 어떻게 막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불어난 뱃살로 허리 협착까지 생기며 일상이 무너져 버렸답니다. 이제 비만에 의해서 디스크가 눌려가지고 삐져나온 거예요. 그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신경을 누른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동작을 계속 하고 있다가 움직일 때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꾸준한 노력으로 무려 26kg을 감량한 후 지금은 누구보다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데요. 각종 대회에서도 상을 휩쓸 정도랍니다.
그날 오후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그녀. 보여줄 것이 있다며 방 한쪽으로 제작진을 데리고 가는데요. 좀 이따가 뭘 입을까? 요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늘 설레인답니다. 아세로라 퓨레를 먹고 나서 빠지지 않던 단단한 살이 빠지게 되었고 26kg 감량에 성공하게 된 김미선 씨. 체중 감량뿐 아니라 자신감까지 회복할 수 있었다는데요. 옛날에는 이 바지도 입으면 꽉 챙겨가지고 밥 먹고 나면 여기 이렇게 풀러가지고 이럴 정도로. 근데 위에 티 길게 입으면 지퍼도 살짝 지퍼도 살짝 내렸어요. 됐어요. 네. 아마 5까지는 입을 거예요. 5면 사이즈가 26, 27. 허리가 네네. 체중 감량 후 그녀의 비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비법이 무엇일까요?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그녀가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는 식사법. 식단은 평범하답니다. 우선 잡곡을 듬뿍 넣은 밥을 짓는데요. 제가 이제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주로 해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항상 섭취를 하려고 꼭 식단에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채소랑 이제 이런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콩나물 무침을 한번 해서 먹어볼 생각이에요. 건강을 위한 잡곡밥과 닭가슴살 구이, 콩나물 무침 등 한상 푸짐하게 차려냈는데요. 이것이 바로 김미선 씨의 건강 밥상. 지연이 아빠 밥 먹어. 어우, 맛있겠네. 맛있겠지? 잠깐만 기다려봐. 도와줄게. 식사 전에도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뭐 냉장고 안에 이렇게 음료수나 이런 것도 많으시네요. 아, 네. 뭐 커피랑 이런 음료수 같은 거는 저희 딸들이 오면 먹는 거고요. 제가 먹는 거는 따로 있어요. 당도 높은 음료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김미선 씨. 아세로라 퓨레를 컵에 듬뿍 담아 준비하는데요. 고운 주황빛의 아세로라 퓨레. 그녀의 염증 몸매 관리 비법입니다. 이거는요, 저 내장 지방을 줄여주고 염증 질환이나 독소를 좀 나아지게 한, 그리고 저를 도와준 아세로라 퓨레라고 해요. 식전에 아세로라 퓨레를 한 잔씩 마시면서 탄탄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9주 동안 고지방 식이를 한 쥐에게 아세로라 다당류를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고지혈증과 간찌질 침착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운 색깔처럼 맛도 새콤해서 먹기 좋다는 아세로라 퓨레. 아세로라 퓨레도 마셨으니 안심하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식후에도 그녀가 꼭 챙긴다는 아세로라 퓨레. 탄산수도 함께 꺼내는데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더운 여름에는 탄산수를 섞어 마시면 갈증 해소에도 더없이 좋다는 사실. 깔끔한 아세로라 퓨레 에이드 완성! 건강을 위하여 마샷하자. 갈증 싹, 염증 싹 가시는 아세로라 퓨레 에이드. 염증 뱃살을 막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됐어. 제가 제2의 인생을 얻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2의 인생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강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